자, 주식 해외선물 전문가 션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포커스 나우 통해서 전날에 있었던 시장 흐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있을 시장 흐름에 대한 예측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7년 11월 10일 현재 시간은 오전 11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발표될 경제지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은 뭐 영국 지표, 뭐 인도 지표 여러 가지 발표되지만 그렇게 크게 해외 선물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오늘 자정에 12시에 발표되는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는 한 차례 시장을 흔들어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에 따라서 달러의 모멘텀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떻게 보면 거시경제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달러에 영향을 주면서 해외 선물 시장도 한 차례 흔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소비자 기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꾸준히 지금 보시면은 최근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이라든지 혹은 미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지금 소비자들의 심리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자, 먼저 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57.50 라인 기준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뭐 고점 박스권에서 벗어나진 못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어저께 뭐 돌파 시도는 했었는데 실패했네요. 자, 어저께 한 차례 돌파 시도를 했었던 이후 뒤에는 이번 11월 30일에 진행될 오펙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11월 30일 오펙 회의가 다시 진행이 됩니다. 네, 오펙 사이트 들어가시면은요, 이번에 업커밍 이벤트 들어가서 11월 30일에 비엔나 오스트리아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회의 속에서 오펙의 추가적인 감산 혹은 연장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펙이 지금까지 좀 떡밥을 많이 뿌려놓은 상황이에요. 진짜 떡밥 많이 뿌려놨죠. 뭐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번에 뭐 어떻게 보면 쇼맨십도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세자를 숙청하는 가운데 오히려 반대파들이 잡아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가 감산 지지자들의 입지가 좀 더 굳건해진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좀 쇼였어요, 쇼. 일종의 쇼였습니다. 자, 그리고 뭐 러시아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오펙 회원 국가들에게 감산하려는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 오펙이 떡밥을 많이 뿌려놓긴 했는데, 자, 기억해보시면 이번 달 5월 달에 진행되었던 회의에서도 떡밥을 많이 뿌려놓긴 했었어요. 뭐 감산을 진행할 것이다, 뭐 연장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떡밥을 제대로 걷어들이지도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이행된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역시 사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은, 자, 이소무화의 얘기 다 아시죠? 두 번째까지는 속아줬습니다. 두 번째까지는. 자, 두 번째까지는 속아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펙에서 이번 달 7일에 진행되었던,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진행되었던 오펙의 월간 보고서 동향에서는, 세계 유가 보고서 동향에서는요, 세계 유가 동향 보고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는요, 지금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이고, 향후 적정 가격을 60.50달러로 책정했습니다. 자,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현재 유가의 생산과 공급량을 따졌을 때 추가적인 상승은 60달러까지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추세고요. 단기적인 추세는 바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크게 흔들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번 오펙이 11월 30일에 진행될 이 오펙 회의에서 제대로
감산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역시나 존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현재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지금 이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00틱을 두고요. 계속적으로 파동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00틱을 두고 지속적인 파동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뭘 의미하냐면요. 55.5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동 상승은요. 58.850 라인까지, 즉 300틱 정도, 지금 앞으로 한 150틱가량 추가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만약에 오펙에서 최종적으로 감산을 더 진행한다 한다면 58.50달러 돌파해서 진짜 51달러까지 상승하겠지만, 만일 이 오펙 회의에서 제대로 된 그 감산 협의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58.50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49.50 라인까지 길게 하락 반전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좀 한 차례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올라왔을 때 지금 당장은 매도 시점이 아니에요. 왜? 55.50달러를 뚫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58.50까지는 무난하게 상승 돌파 나옵니다. 자, 58.50에서 한 차례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줄곧 매수 대응을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과거 2016년 1월달부터, 그리고 지금 올해 언젠가요? 6월달부터 5월달부터 꾸준히 매수를 계속 외쳤었어요. 왜? 유가는 추가적인 상승은, 최대 상승은 65달러, 그리고 적정 가격은 60달러 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유가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다만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58.50달러의 저항을 돌파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모멘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58.50 라인에서 매도 진입 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금 보도록 하죠. 금은 역시나 1280 라인 돌파하니까 추가적인 상승 이어가면서 현재 추세상 저항인 1280 라인까지 1288 라인까지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달러가 이렇게 금이 상승한 이유 뒤에는 달러의 하락세가 주되는 원인인데요. 자, 달러는 어저께 보시면은요,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가면서 94.40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이 저점 매수 심리에 더불어 상승한 건데요. 자, 금은 한 가지 특성이 있죠. 금의 수요는 지속적입니다. 지속적. 자, 몇천 년의 경제적 역사를 바라봐도 금의 수요는 항상 꾸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인 기원 전에도 금에 대한 수요는 꾸준했었죠. 자, 피아트 머니, 즉 화폐 머니는 항상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폐지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금에 대한 수요는 항상 유지됐었죠. 금은 항상 유지됐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금은 왜?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점 부근이다 싶으면 항상 저점 매수를 하려는 투자자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금은 저점이다 싶어진 부분에서 항상 반등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번 상승은 어찌됐든 간에 1305 라인까지 추가적인 한 200틱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점이 금의 저점이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2018년도에 금리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당연시 여겨지고 있고요. 자, 2018년도에 제롬 파웰이라는 인물이, 우리의 제롬 파웰이라는 인물이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채택되면서 2018년도 금리 정책이 약간 비둘기파적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예고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의 매파적인 성향은 완벽히 바꿀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JP 몰겐이라든지 혹은 골드만삭스라든지 지금 내년 미국의 금리 정책을 4차례 정도, 3차례가 아닌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밝힌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저점 1220 라인까지 찍을 예정입니다. 자, 1220 라인이 진짜 저점이다? 그러면 진짜 1220 라인 진짜 저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저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은 오히려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도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로 보도록 하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한 차례 상승했는데 역시나 달러가 하락하는 모습 속에서 유로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왜 하락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3분 달러 링크 밑에다 뿌려드릴 테니까요. 3분 달러 들어가셔서 달러 방향성 그리고 오늘의 방향성, 향후 방향성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로는 어쨌든 달러가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상승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어저께 발표되었던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0.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독일 내 봅시다. 11월 9일 맞죠? 어딨나요? 좀 잘 못 찾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독일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대비 0.9% 상승을 했었고, 또 독일의 부채 비율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 속에서 유로가 추가적인 매수 흐름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로는 악재밖에 없죠. 뭐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브렉시트의 합의 과정과 그리고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스탠스를 봤을 때 유로는 추가적인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진다? 1.14라인까지 길게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는 지금 한 차례 올라왔습니다. 그럼 고점 매도 대응하도록 하죠. 오히려 1.171라인에서 재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 계속 매도 대응했어요. 계속 매도 대응했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그리고 다섯 차례, 다섯 번째는 잘렸네요. 아쉽게도. 하지만 다시 올라왔을 때 1.171 라인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17 라인 매도 대응 받았을 때 추가적인 하락은 1.14 라인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도 대응 이어가도록 하죠. 자, S&P는 어저께 세제 개편안인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 심리 속에 한 차례 크게 빠졌다가 다시 복구했습니다. 자, 왜 그랬냐? 세제 개편안이 시행이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심리 속에서 하락했는데요. 기술주의 하락도 미국 증시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플이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가 어저께는 좀 제동이 좀 걸렸어요. 보시면은. 자, 애플 주가를 좀 보시면은요, 어저께, 세 차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가, 어저께는 한 차례, 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한 차례 하락했다가 다시 반전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다시 상승세 유지하고 있지만서도요. 자, 어쨌든, 기술주가 계속되어지는 상승세에서 좀 부진한 모습 보였기 때문에 미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하지만 지금 트럼프 세제 개편안은 미국 증시에 크게 영향은 줄 수가 없는 모습인데요. 자, 트럼프 세제 개편안이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분석이 됩니다. 자, 오히려 3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은 컨센서스를 훨씬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시장에 반영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들이 S&P를 추가적으로 상승해 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저께 한 차례 아쉽게도 좀 잘랐어요. 긴 꼬리 보이시죠? 한 차례 잘랐어요. 단기 매수 진입하려고 했는데 한 차례 잘랐습니다. 자,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 신호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점 이제 상단 추세선에서 다시 눌림 받아서 내려온다면 하단 추세선에서 매수 진입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좀 대기하도록 하죠. 자, S&P는요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고점 58.50입니다. 57.50이 아닌 58.50에서 기술적인 눌림이 있는 구간에서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골드, 금은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세는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1305라인까지 이어지겠지만 여기서 매도 신호를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매수 대응하지 않도록 하고 매도 대응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로는요 1.17 라인 171 라인 매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S&P 추가 추세 신호 대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폭스 나오는 여기까지.